하이브리드차는 왜 우리가 선택하냐면 불안감이 일단 없잖아. 킬로와트당 요금이 한 300원 정도이기 때문에 경제성은 훨씬 유리하죠. 소비자가 정말로 이거는 정말 요 단점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얘기는 절대 표시를 안 해. 얘가 하나만 고장이 났어. 그럼 얘 하나만 교환하면 되잖아? 공짜로 다 교환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17분 이내에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전기차냐 하이브리드 차냐 하나 둘 셋.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 벌써 4회차 같이 하고 있어요. 이제 이쯤이면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맞는지 확인해 볼 때가 됐어. 그런가요? 자 봐요. 짜장이냐 짬뽕이냐 하나 둘 셋. 짜장. 짬뽕. 안 맞네. 참, 안 왔어. 한 번 더. 프라이드냐 양념이냐 하나 둘 셋. 프라이드. 이건 맞았어. 전기차냐 하이브리드 차냐 하나 둘 셋. 하이브리드. 됐네. 됐어. 그래서 솔직히 내 마음은 휘발유. 그냥 휘발유입니다, 사실. 짜장이냐, 짬뽕이냐, 후라이드냐, 양념이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전기차냐, 하이브리드 차냐, 이 두 가지를 지금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오늘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 차 사려고 지금 고민 중이신 분들 오늘 모빌랜드 끝까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빌리티를 향한 집착 남녀 모빌런드 시작해보죠. 먼저 대한민국 1호 정비 명장이시죠. 네. 박병일 자동차 명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하성룡 중부대 자동차 시스템 공학전공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제대로 자동차 고수 두 분을 모시고 방송을 진행하니까요. 전기차냐 하이브리드냐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꼭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전에는 고민거리가 아니었어요. 친환경차로 한번 바꿔볼까? 선택지를 놓고 본다면 당연히 하이브리드였단 말이죠. 전기차가 그만큼 너무 비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조금 전기차 값이 내려가면서 하이브리드냐 전기차냐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뉴스에 그 전기차가 1,000만 원대가 나온다. 뭐 이런 말 나오니까 아무래도 더 관심 가는 것들이 많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더 깊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조목조목 살펴보겠구나 하면서 언제 끝에 가가지고 얘기해주겠지 막 하시죠.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방송 아니에요, 저희는. 네, 정답부터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두 분이 만약에 자동차를 지금 바꾼다. 전기차랑 하이브리드 두 대가 제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은 어떤 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네. 교수님은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요. 일단 운전자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이브리드 차를 선택하겠습니다. 정답만 듣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승차감은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두 개의 차를 놓고 봤을 때. 그건 이제 별개의 문제입니다. 뭐 내연기관차든 전기차든 하이브리드 차든 간에 승차감이라는 것은 자동차 설계 또 뭐 승용이냐 화물이냐에 따라서 달리 설계를 하거든요. 일단 이제 가격대를 보고 이것이 이제 보급형이냐 프리미엄 브랜드냐 이에 따라서 승차감은 일단 별개로 해야 되지 않을까. 무게 분배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무게 분배가 네 바퀴에 골고루 나눠져 있다면 그 차들은 싼 차부터 고급차까지 다 이제 모든 게 좋아지는 거예요. 승차감은 차에 따라서 장치에 따라서 무게 분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말하기가 우리 교수님처럼 답변주기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실패. 근데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차를 살 때 그럼 그 자동차 재원을 뭐 꼼꼼히 살펴보면 되는 건가요? 근데 재원이라는 게 이제 메이커에서 자기네가 유리한 재원만 보여주는 거지. 네네. 그 우리가 소비자가 정말로 이거는 정말 단점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얘기는 절대 표시를 안 하잖아요. 우리가 좀 깊이 알아서 질문하면 그건 기업 비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우리가 그 메이커에서 이런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한 번 충전하면 몇 킬로까지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만 하잖아. 근데 한 번 충전하는데 돈 얼마 들어가고 겨울, 봄, 여름 가면 수명이 얼마나 떨어지고 그렇죠? 또 물 지나갈 때 장마철 물 지나갈 때 안전한지 감전염이 없는지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잖아요. 그다음에 배터리가 만약에 뭐 급속 충전하면 어떤 문제가 있고 보통 충전은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잖아요. 불안감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이브리드 차는 왜 우리가 선택하냐면 불안감이 일단 없잖아. 전기로 가다가 없으면 휘발유 넣으면 휘발유 갈 거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가 목적지를 갈 건데 전기차는 아니거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가만히 있어봐. 원래 이거 400km 가는데 겨울이잖아. 이거 300km 못 갈 것 같은데. 3년 지났네? 그러면 250km 이렇게 못 가는 거 아니야? 불안불안하거든.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경험해봐야지 알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메이커가 원래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모든 배터리가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 거리가 축축축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 얘기 안 하잖아요. 자동차 브랜드들 보고 있나요? 지금부터 장점 쓰면 그 밑에 단점 꼭 쓰세요. 좀 크게 한번 살펴볼게요. 편의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시긴 했지만 주행을 얼마나 했을 때 기름을 한 번씩 넣어야 하는지, 그리고 기름을 넣었을 때 얼마나 지속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는지. 차마다 다른데 보통 한 번 충전하면 부산 갔다가 한 대전쯤 오는 정도? 한 500km, 600km 정도. 어떤 게요? 승용차들이. 승용차들이. 네. 그 전기차랑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차도 역시 똑같아요. 하이브리드 차는 휘발유가 있으니까 그래도 키로수가 조금 가솔린보다 좀 길죠. 아무래도 양쪽을 나눴으니까. 전기차는 한 번 충전하면 얼마나 가요? 기껏해야 뭐 500km, 새 차도 500km. 새 차도 500. 제일 좋은 차가 500km. 아니면 보통 400km 정도로 보시면 되고 안전하게 간다고 350km 정도로 보셔야지. 제가 전기차를 사실 안 타봐서 충전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반 충전은 원래 배터리도 오래 이제 사용하려면 고장 좀 안 나게 좀 그래도 달래가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럼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저속 충전하는 게 좋고 급속 충전하잖아요. 1시간짜리, 뭐 1시간, 2시간짜리 이렇게 쓰면은 배터리 수명이 짧아져요. 우리도 밥을 빨리 먹으면 체할 확률이 높아요, 적어요. 맞아요. 똑같아요. 높아요. 똑같은 기계에다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급속 충전은 많이 할수록 안 좋아요. 계속 급속 충전하면 걔가 계속 급하게 밥을 먹었으니 걔 이제 그 안에 배터리가 그 성능을 유지하는데 이제 부담을 많이 가는 거예요. 이제 급속 충전 같은 경우에는 메이커에서도 17분 이내에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개발했는데 당연히 배터리는 리스크가 생기죠. 예, 이제 그러한 것도 운전자한테 매뉴얼에 따라서 정확하게 알려줄 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속 충전 한 번 맛들이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내 차가 계속 무너지면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편의성 얘기하면서도 경제적인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일단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연비 한번 비교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하이브리드는 이제 연비로 네. 이제 표현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경제성으로 따지다 보면 당연히 전기 요금이 공공의 이익제이기 때문에 킬로와트당 요금이 한 300원 정도이기 때문에 경제성은 훨씬 유리하죠. 다만 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에는 우리 유류세 이번에 막 한 50%까지 하잖아요.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휘발유나 가솔린의 세금만 한 80%도 되거든요. 그걸 빼고 20%도 되는 가격, 또 한전에서 나오는 그 가격을 하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결국 세금인데 지금 현재 유류세에서 나오는 주행세에서 나오는 세금을 전기차 보조금으로 해서 주는 거거든요. 결국은. 근데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계속 갈 수 있느냐? 중국처럼 중단할 수도 있고 잠정적으로 계속 축소하고 있잖아요. 그 전기는 배터리는 2차 전지잖아요. 결국 한전에서 오는 전기를 발사하는데 그 전기는 결국은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10%에서도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민이 당장의 경제성은 전기차에 있지만 향후 얘는 이러한 부담이 결국은 소비자한테 전가될 수 있다. 연비, 전비를 그냥 딱 단순히 지금 300원이고 2,900원대고 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되고 전기세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이미 그때 급속 충전할 때 충전기 값이 이미 올랐잖아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다음에 또 보조금도 처음엔 많이 해줬거든요. 지방에도 지방에 더 많이 했어요. 그러더니 계속 줄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 이제 좀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아무것도 보조 안 해줄 거예요. 만약에 그 10년 후에 또 배터리를 교환하게 되게 되면 비용이 고비용 들어가네 라는 생각을 또 하면 한 번만 교환해 본 사람은 다시는 또 전기차 살 마음이 없어질 거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문제는 자기 재산과 가치예요. 중고차 값을 한번 계산해 보면 내연기관이든가 가격이 감가상각에 툭툭툭툭 이렇게 떨어지는데 전기차는 툭 떨어져 버리니까 자기 재산에서 1년이면 같은 연도에 차를 꺼는데도 중고차비 3년만 넘으면 너무 급격하게 내려앉기 때문에 힘들다. 근데 하이브리드는 그보다 조금 천천히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계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림 기자,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잠깐 정리를 하고 갈까요? 일단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은 뚝 끊겼습니다.
이런 혜택들 앞으로 전기차를 몰아줄 가능성 매우 크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취득세 감면은 살아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의 경우에는 뭐 공영주차장 할인되고 그 남산터널 지나갈 때 통행료 면제되고 이런 쏠쏠한 혜택들이 있고요. 올해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죠. 그 친환경차 개별 소비세 감면이 2024년 말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아주 찔끔찔끔 늘려요. 그렇죠? 네네네네.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이 개소세 일몰 시점이 언제까지 연장할지 좀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맞는 말씀이고요. 하이브리드도 친환경차에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또 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뭐 너무 전기차의 뭐 구매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혜택을 좀 하는 것도 위험스럽지 않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연료율이라고 하죠. 25%에서 50%까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총 발열량 대비 하면 제가 보기에는 내연 기관차나 하이브리드 전기차나 대동소이하다. 경제성 얘기로 조금 되돌아가서요. 이제 차를 운전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수리할 일이 생긴단 말이죠. 네. 차 가격만 비싼 게 아니라 수리비도 만만치 않다. 제가 설명할게요. 전기차. 제가 설명할게요. 내가 그래서 오늘 그럴 줄 알고 내가 물건을 딱 갖고 왔어.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배터리예요, 배터리. 예? 전기차 배터리. 리튬 배터리나 이런 배터리가 있어요. 이게 몇 개가 들었냐면 290개에서 300개 정도의 차에 따라 틀렸어요. 거의 전기차 바닥에는 다 배터리예요. 그렇죠. 자, 근데 그럼 이게 가격이 얼마냐? 총 합쳐서 국산차 2천만 원이 넘어요. 2,100만 원. 만약에 수입차 같은 경우 이 배터리가 얼마냐? 4천만 원, 4천만 원. 얘가 하나만 고장이 났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얘 하나만 교환하면 되잖아?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통째로 다 교환해. 200%.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누구야? 지금 메이커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딱 보고는 아니 뭐야 이거 차 파는 게 아니라 배터리 장사까지 하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알고리즘 문제. 이거 이제 여기 이 BMS라고 하는데 여기를 충전을 원래 급속 충전은 80, 일반적으로는 90 더 이상 하면 안 되는데 막 그냥 더 올려. 97, 98%까지 충전시켜. 그러면 이 배터리가 못 견디는 거야. 그 중간에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게 있는데 분리막이라는 게 있어요. 비닐처럼 생겼어요. 얇은 충전하면 이게 부풀러요. 예전에 우리 핸드폰 썼을 때 오래 쓰면 배터리가 부풀러가지고 이게 배 나왔잖아요. 네. 똑같아. 얘도 급속 충전가 아니면 이게 배가 배불뚝이 돼 이렇게. 그러면서 분리막이 깨지면 이게 교환하는데 이거 하나만 되면 교환하면 되는데 아니 통째로 교환. 시스템 고장 통째로 교환. 현재까지 정비사가 그래. 그러면 얼마냐? 배터리 값이 2,100만 원, 수리비 300만 원에서 2,400. 이러면 수입차 같은 게 배터리 값이 4천만 원, 수리비 4,400. 이거는 아니지. 그럼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요거 하나만 딱 떼가지고 수리하는 게 가능해요? 아직까지는 메이커에서 그렇게 점검하는 거라든가 뭐 일부 학교라든가 알려주긴 했는데 이걸 전적으로 수리하는 업체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 그냥 요새는 어셈블리 교환. 가장 우선 후순위가 사실 정비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290여 개의 셀을 이제 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가면 이제 전류의 차 이것이 아직까지는 그런 진단 기능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어서 사실상 이제 뭐 R&D로 네. 전기 안정성 평가 기술을 좀 합니다만은 내년부터 좀 늦은 감이 있죠. 근데 역시 이제 정비성 할 때도 이게 고압으로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또 감전의 위험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제조사에서는 오픈하기가 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좀 현 단계는 그렇습니다. 사실 전기차 사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가장 많이 고민하는 지점이기도 할 거예요. 왜냐면 전기차 화재가 연일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하이브리드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재의 위험성은 없는가? 있어요.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차 종에 따라서 시스템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뭐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살아보면 그 뭐 화재가 나거나 폭발하거나 그건 거의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힘을 같이 나눠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장도 안 났어요. 저는 처음에 우리나라 하이브리드 자동차 났을 때 일본이 처음부터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야, 일본 따라가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그래서 한번 국산차 하이브리드 차를 샀단 말이죠. 고장이 안 나요. 저도 공부하려고 샀는데 10년이라도 고장이 안 나.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준급에 올라갔다. 아니, 근데 그 고장이 나야 공부를 하는데 그럼 공부 못 하셨어요? 아니, 제가 했죠. 그럼 공부 못 하셨어요? 아니, 제가 했죠. 다 부셔갖고 이제 뭐 수리해가지고. 우리 엔지니어의 승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다만 이제 화재는 통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보유 대수가 등록 대수가 적기 때문에 화재는 좀 그만큼 적게 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연 기관차 포함해서 1년에
2,480만 대 중에 5,000대가 화재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차가 대세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하이브리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럼에도 전기차가 대세이기 때문에 이게 사양 산업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 하이브리드의 인기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저는 좀 당분간 계속적으로 지속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또 전 세계의 판매의 추이를 보면 오히려 전기차를 추월하는 그런 형태의 국가도 보이고 각 국가별로 또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서 결국은 선택은 소비자가 하는 거거든요. 환경도 작고 행복도도 크게 하고 또 소비자의 그 비용 부담도 줄인다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저는 수명이 될 거라고 봐요. 계속 갈 수밖에 없다. 내연기관은 이제 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 다음을 계속 지탱하고 있을 거고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 현재 리튬 배터리가 아닌 전구체 배터리나 황 배터리 좀 안전한 배터리가 나올 때까지는 하이브리드 차가 계속 그걸 받쳐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차 살 거면 하이브리드. 저는 하이브리드죠. 교수님은 예, 저도 그래서 하이브리드로 선택한 겁니다. 처음과 끝이 같았는데 지금 또 보면서 인상 찌푸리는 분들 계실 것 같아가지고 조금 마음은 쓰입니다만 또 그만큼 또 올라오면 되는 거니까요. 발전해서 계속해서 기대를 해볼 거고요. 오늘 전기차, 아주 대세인 전기차와 또 전기차에 버금가는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박병일 자동차 명장님 그리고 하성룡 중부대 자동차 시스템 공학과 교수님 두 빌런님 모두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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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빌런들은 다음 주 수요일 9시에 다시 찾아옵니다. 끝. 고생하셨습니다.